오늘은 이 코끼리 토끼를 많이 하면 끝이 납니다. 끝까지 집중. 안녕하십니까, 홍스맨입니다. 오늘은 형용사어 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어 자리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도 영상을 보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를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형용사어 자리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용사어 자리 채우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로, 동사로, 팀으로, 전치사, 목적어까지 총 4가지 옵션이 있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형용사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옷이 4벌 있는 겁니다. 옷이 4벌이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입고 나가면 바로 형용사어 자리가 된다. 그렇게 쉽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로 동사로 채우는 방법은 짧게 채우는 방법이고요. 팀으로 전치사 목적으로 채우면 조금 더 길어지는 형용사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배울 부분은 형용사어의 위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용사가 명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도와주려면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쓰이거나 명사 뒤로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사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지 또 나름의 룰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에 대한 룰이 중요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 단어일 때는 명사 앞으로 가고요. 2단어 이상일 때는 명사 뒤로 빠집니다. 다시 한 단어일 때 명사 앞으로, 2단어 이상일 때는 명사 뒤로 빠진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손님을 초대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실제로 한 명이 왔습니다. 나의 손님은 한 명, 2명 이상을 초대했습니다. 2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럼 나의 손님은 2명 이상. 근데 이럴 때도 있죠. 제가 한 명을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지인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미안한데 내가 친구랑 같이 있어서 그러는데 같이 가도 돼?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을 초대했지만 그래 같이 와도 돼 라고 해서 2명 이상이 됐습니다. 제가 한 명을 초대했는데 한 명을 더 데려오면 저의 손님은 몇 명이 될까요? 결국 2명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을 초대했어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면 2명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명일 때는 명사 앞에 쓰고 2명 이상일 때부터는 명사 뒤로 보낸다. 다시 한 명일 때는 명사 앞에 쓰고 2명 이상일 때는 명사 뒤로 쓴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2명 이상일 때는 무조건 명사 뒤로 빠진다라고 했는데 팀으로 채우는 방법과 전치사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 뒤로 가겠습니다. 이유는 팀 자체가 무조건 2명 이상이고요. 전치사 목적어도 전치사와 목적어 손을 잡고 2명 이상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팀으로 채우는 방법과 전치사 목적어는 명사를 설명하고자 할 때 명사 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단어로 채우는 방법, 동사로 채우는 방법,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배우고 있다고요?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할 때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예문 통해서 보겠습니다. Beautiful woman. 우먼이 있는데 아름다운이란 말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beautiful은 저 혼자 갔어요. 혼자 왔기 때문에 앞에 있어요. 여기서 굳이 beautiful이 woman 뒤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어 룰 안에서. 그 다음 eager 이란 표현은 열망하는 이라는 형용사 단어거든요. 사실 이거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열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뭐를 열망하는지. 앞으로 가는 것을 열망한대요. 그럼 열망하다의 느낌이 to go랑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람들이 eager 이라는 한 단어 한 명을 초대했지만 지금 to go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결국 손님이 2명 이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eager to go는 people 뒤쪽으로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사람들을 설명하겠다고 앞으로 가면은 영어에서는 좀 불편하다의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주연이 명사고 형용사가 조연이라고 한다면 조연 자체가 주연을 도와주려고 설명해 주려고 지금 들어가는 개념인데 영화를 찍는데 주연 배우가 눈물을 흘리는 가장 핵심 씬을 촬영하고 있는데 앞에 조연이 300명이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이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연, 이 명사가 가려지지 않게 조연 형용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명사 뒤로 빼는 것이 영어에서는 맞다는 겁니다. 다음 형용사어 자리 동사로 채우는 방법. 우리 예전에도 배웠고 지금 잠깐 이야기할 거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위치만 지금 보도록 합시다. 그 아이템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템들인지 궁금해서 설명해주고 싶었는데요. 선택되어진 아이템들이랍니다. 그럼 원래 selected는 지금 혼자 왔기 때문에 items 앞에 위치되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뭘 바라고 있냐면 앞으로 말하는 것을 바라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도 위칭은 뭐를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어를 손잡고 같이 손님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 손잡고 2명 이상이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뒤로 빠진 형태가 되겠다. 다음 사람들을 설명하는 형용사어 자리를 WH가 들어갔다는 것, 팀으로 채웠다는 것, 그리고 전치사 목적어 들어갔는데 전부 다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룹이기 때문에 명사 뒤로 빠졌다. 여기서도 이 노란색 부분이 사람들 앞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소 사람들을 설명하고자 할 때요. 그래서 뒤로 빠지는 것이 맞다. 전치사 목적어도 형용사어로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어 자리를 전치사 목적어로 채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중에 방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로 전치사 목적어로 설명해주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형용사어 자리 명사를 설명해줄 때 위치는 단어로 동사를 채우는 방법은 그때그때 다르다. 혼자 갔을 때는 앞으로 가지만 친구를 데려갔을 때는 2단어 이상으로 명사 뒤로 빠진다. 팀으로 채우는 방법 전치사 목적어는 항상 명사 뒤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 여기까지 끝.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품인데요. 어떤 제품이냐면 제품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어 자리를 made라는 동사로 채웠습니다.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in Korea랑 의미가 연결되고 있죠. 한국에서 만들어진이라고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으로서 product 뒤에 위치되었다. 그 제품이 앞으로 판매되어질 겁니다. 형용사의 위치는 끝이 났고요. 단어로 채우는 방법, 동사로 채우는 방법, 팀으로 채우는 방법 세부적으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로 채우는 방법도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많은이라는 뜻이 가산 명사 앞에 쓰이고 불가산 명사 앞에 쓰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가산 불가산에 집착하기 때문에 가산 명사에만 쓰이는 전용 형용사들이 있고요. 불가산 명사에만 쓰이는 전용 형용사를 따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many student가 맞을지 much student가 맞을지 하나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 2, 1 답은 many student입니다. 이유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영어를 봐오면서 익숙한 표현을 고른 겁니다. 실제로 답이 되었고요. 그래서 many라는 거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쓰는 형용사의 많은이고요. much는 양을 나타내는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사람 힘으로 셀 수 있기 때문에 many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는 가산 불가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영어는 영국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영국 인접 국가가 많고 상대적으로 물물 교환 교육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몇 개고 너는 몇 개고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야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영어이고 영어에는 apple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on apple을 쓰든지 아니면 apples 같은 s 같은 걸 넣어줘야만 영어에서는 인정이 된다. 우리는 세야 될 때만 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세요. 셀 수 있는 명사에만 쓰는 전용 형용사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셀 수 없는 명사에 쓸 수 있는 형용사 전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둘 다 쓸 수 있는 형용사 전형이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들 다시 넣어드리고 예문과 같이 넣어서 익숙하게 훈련할 수 있게끔 제 자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말에는 없으니까요. 자, 우리 형용사어 자리 동사로 채울 때 배웠죠. 동사는 서술어 자리가 자기 집이지만 명사어 자리, 형용사어 자리, 부사어 자리, 영어의 모든 자리에 놀러 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놀러 갈 때는 사인이 필요하다 그랬죠.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님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유니폼 같은 게 영어 안에서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점 안에 들어갔을 때도 유니폼만 봐도 누가 직원분이고 누가 손님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동사가 다른 자리 놀러 갔을 시에는 손님이다 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는 유니폼, 옷이 필요하다, 드레스 코드가 필요하다 라고 배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링크를 참고해서 다시 보고 돌아오세요. 여기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분들은 다시 복습 차원에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형용사어 자리 놀러 갔을 때 옷은 몇 벌이 있었나요? 드레스 코드는 2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ing라는 옷이 있었고요. pp라는 옷이 있었습니다. 근데 ing 입을지 pp 입을지를 누가 결정해 주냐면 설명받고 있는 명사가 결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명사가 형용사라는 옷을 입으니까 옷을 입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명사가 ing를 입을 건지 pp를 입을 건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능동이면 ing 입으세요. 수동이면 pp 입으세요. 의미 안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동사가 형용사어 자리 가면 ing, pp라는 옷이 있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그걸 누가 결정해 주냐면
설명받는 명사가 결정해준다. 근데 능동수동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사람이면 능동이고 사물이면 수동 써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고 의미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물이어도 능동, 수동 둘 다 되고요. 사람도 능동, 수동 둘 다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TGIF는 체인인데요. 어떤 체인이냐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체인이래요. 어떤 레스토랑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 레스토랑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어 자리를 sell이라는 동사로 채운다면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설명받고 있는 레스토랑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레스토랑은 팔 수도 있고요. 판매되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에 의해서, 사장님에 의해서 판매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레스토랑이 다양한 샌드위치를 팔고 있나요? 판매되어지나요? 다양한 샌드위치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입니다. 능동이면 뭘 쓴다? ing. 이해됐나요?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주기만 하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ing가 어려운 말이면 현재 분사고요. sold가 어려운 말이면 과거 분사인데 이런 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채워주세요. 뭘 채워주냐면 주문 양식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돌려보내주세요. 그 양식을 봉투 안에 넣어서 말까지, 이달 말까지 이런 문장인데요. enclose라는 표현 자체는 동봉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문 양식은 동봉하는 건가요? 동봉되어지는 건가요? 주문 양식은 동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필요하므로 수동이면은 pp가 들어가서 주문 양식을 설명해주는 동봉되어진이라는 형용사가 pp가 들어가는 형태가 맞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서술어 자리에 능동, 수동을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자꾸 어려워하니까. 능동, 수동의 출발점이 뭐냐면 영어 안에서의 능동, 수동은 더 쉽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영어 안에서의 능동, 수동은 더 쉽다. 나는 씁니다. 그 편지를. 이거는 쓰고 있는 입장.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때렸다면 때리고 있는 사람 입장 말고요. 그 쓰임을 당하고 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수동이라고 했습니다. 능동, 수동은 똑같은 상황에 주인공만 바뀐다고 했어요. 다시 능동, 수동은 같은 상황에 주인공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알려줬습니다. 당신에게. 그럼 당신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알림을 받은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주인공만 바꿔주는 것이 수동이다. 그럼 나는 씁니다. 그 편지를 편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수동입니다. 그래서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동적 의미로 나타내고 있다를 서술어 자리에 be 플러스 pp만 써주면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능동, 수동, 서술어 자리에 수동은 be 플러스 pp만 써주면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말보다 쉬운 게 서술어 자리에서 be 플러스 pp가 보이면 수동이고요. be 플러스 pp가 보이지 않으면 능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편지에 집중해주세요. 나는 씁니다. 편지를 이라는 목적어가 여기서는 주인공이 되어서 편지는 쓰여집니다. 주인공으로 나갔죠.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뀔 때는 능동일 때의 목적어가 수동 안에서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능동일 때 목적어가 하나가 있으면 수동일 때는 목적어 하나가 사라진다. 이것도 예전에 배우고 왔어요. 주어로 사라집니다. 목적어 하나가 사라진다. 그 목적어가 있어야만 수동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목적어가 있어야만 수동을 쓸 수 있다. 그럼 태양은 떠오릅니다 라는 건 수동 가능할까요? 태양은 떠오르다 라고 했을 때 뭐를이 궁금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쓰지 않아요. 목적어를 주어로 돌리는 게 수동인데 애초에 목적어가 없다? 그럼 자동사는 수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집중. 자동사가 형용사어 자리 가면 능동 ing만 가능하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사가 형용사어 자리 놀러 갔을 때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동사는 형용사어 자리 놀러 갔을 때 애초에 자동사는 수동을 쓰지 않기 때문에 능동만 가능하겠죠. 능동만 가능하다면 ing만 가능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냥 외워야지 하지 마세요. 되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 불가능하다. 그럼 자동사가 형용사어 자리 가면 능동만 가능하다. 근데 형용사어 자리 갔을 때는 ing다. 그래서 ing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사가 형용사어 자리 갔을 때 ing 쓴 형태를 세팅해 봤습니다. 가볍게 참고해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나는 지루해라는 말을 영어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스맨 수업 듣고 있는데 너무 지루해 죽겠어. 미칠 것 같아. 영어로 I'm boring일까요? bored일까요? 하나를 골라보세요. 3, 2, 1. 답은